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에서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골 마을이 코호트 격리되기도 했는데요. 지역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시골 마을 입구에 설치된 임시 통제소. 방호복을 입은 시청 직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8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제 오후 코호트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이후 진행된 진단 검사에서도 주민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호트 격리된 상산마을은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등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제 순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은 모두 3명. 이 가운데 한 학생의 가족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초 은행 직원들의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사우나와 식당, 시골 마을 등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졌고 이젠 가정과 학교까지 심각한 전파 위험에 노출된 상황. 어제 하루에만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누적 확진자도 130명을 넘어서자 결국 순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통제하지 못하면 시민의 삶과 생활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생활권이 같은 인근 광양에서도 PC방 등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의 확진자용 병상 이용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 생활치료센터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대병원의 안일한 방역 조치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확진자와 대화를 나눈 간호사는 자가격리되지 않고 업무에 투입됐는데요. 의료진의 자가격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추가 감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자가 대거 나온 전남대병원 1동과 외부 통로로 연결된 7동에서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는 7동 인터벤션실, 즉 혈관조용실에서 근무했는데 전남대병원 내 최초 확진자인 신경외과 전공의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전공의가 확진된 뒤에도 능동 감시자로만 분류돼 닷새 동안 계속 출퇴근하며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다고 동료들이 병원 측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도 두 사람이 혈관조용실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역학조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심층 역학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던 광주시.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확진된 뒤에는 병원 내 CCTV가 노후화돼 동선 파악이 쉽지 않았고 신경외과 전공의도 관련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그 사이 이 간호사는 미열이 있는 상태로 환자 대면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하는 허술한 역학조사와 불분명한 격리 기준 때문에 의료진 19명이 뒤늦게 자가격리되는 등 추가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남대병원 노동조합은 의료진과 외주업체 직원, 안내 봉사자 등에 대한 명확한 격리 기준을 설정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초기 방역에 실패한 사이 전남대병원을 거점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감염원을 찾지 못해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불과 2주 만에 지역 감염 확진자가 18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하루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올라선 날도 이틀이나 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대병원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이후 병원을 연결고리로 광주는 물론 전남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전남대 병원발 확진자는 일주일도 안 돼 50명 선에 다다르고 있지만 확진자 가운데 절반은 증상이 없다 보니 전수검사 말고는 감염의 고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50% 이상이 무증상자이기 때문에 그중 전파된 사람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먼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표 환자로 분류된 546번째 확진자가 전남대 병원 내에서 첫 양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최초 감염원이라 특정할 수 없고 병원 내 감염 경로 역시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 여부나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한 역학조사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조용한 전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인지 시민들의 방역 수칙 지키기가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4차 유행이 더 걱정스러운 건 수능 시험이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교육당국은 시험장에 설치된 가림판을 점검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의고사가 실시되고 있는 광주 비아고등학교. 실제 수능 시험에 사용될 반투명 가림판이 책상 전면에 설치됐습니다. 난생 처음 접한 환경의 학생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방역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했습니다. 방역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받침반 때문에 좀 시험 넘기는 것도 불편하고 종이 넘길 때도 여기로 넘겨야 되는데 펜 놓는 자리가 있어서 그게 불편했어. 당초 3면에서 전면에만 가림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시험 감독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또 실제 수능에는 시험장 입실 인원이 24명으로 줄어드는 만큼 학생 간 거리가 넓어져 방역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행위하고는 크게 연관성 없는 것 같고요. 아이들의 건강 문제하고 좀 직결된 것이라 크게 연관성 없는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능을 2주 앞두고 가림판 점검에 나선 교육당국은 안전한 수능을 위해 막바지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3학년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고 교직원들에게는 외부 모임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수능 당일에 광주와 전남 지역 84개 시험장마다 설치될 별도 시험실을 점검하고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어떤 기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저희도 받아들이고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그다음 교육청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보고 있고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을 매개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앞에 수능을 2주일 앞둔 수험생과 교육당국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담배를 피운 학생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담배를 물리고 강제로 피우게까지 했다는데요.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초 학교에서 친구 4명과 함께 담배를 피운 후 학교 행정실장에게 적발된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 A군과 친구들은 행정실에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행정실장은 체벌하는 내내 폭언을 쏟아냈고 학생들에게 욕설까지 했습니다. 옆에 있던 교사가 행정실장을 말려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행정실장의 도넘은 체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남은 담배를 입에 물게 하고 한꺼번에 피우게 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앞에 반예절도 있고 난 보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욕하시면 얘들 다 보고 때리고 하니까 저는 기분이 나쁘죠. 제가 잘못했어요. 행정실장의 체벌과 폭언은 이번뿐이 아니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저희 1학년들이 그때부터 터치가 있었고 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알고 있었죠. 그런 걸 되게 잘 인지하고 있었고. 최근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한 시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체벌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녹취 파일과 증거들이 제보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 교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보복 해임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명진고 손교대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과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손교대 교사에 대한 해임과 임용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소청 심사위의 결정은 사학개혁을 바라는 원칙적인 판단이라며 손교사에 대한 복직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교사는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하게 용접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5호기의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위 68곳을 CCTV를 통해 분석한 결과 39번과 67번 두 곳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부실 용접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CCTV 녹화 기록이 없거나 확인이 필요한 25곳을 추가 검사할 계획입니다. 한빛원전 5호기는 지난달 6일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부실 용접 의혹 조사를 위해 완전 냉각에 들어갔습니다. 무안국제공항 명칭에 광주를 포함해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전라남도가 수용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전남도청 전동호 건설교통국장은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한다며 광주시의 공식 요구가 오면 무안공항의 명칭을 무안광주국제공항으로 변경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안광주공항으로 변경하겠다는 전라남도와 달리 광주시는 광주 무안공항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항 명칭 변경 시도가 14차례 있었지만 정부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북구 6개 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 1, 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계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은 오늘 6차 회의에서 3차례 투표 끝에 북구 문화동 등 6개 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 1, 2동 등 2개 동을 북구로 하는 중폭 개편안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기획단은 최종 결정 사항을 광주시에 건의하고 광주시는 자치구에 넘겨 해당 구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 11개월 만에 광주에서 첫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위는 5.18 민주묘지에 묻혀있는 무명열사의 묘 3기를 개장해 유전자 시료가 소진된 희생자 3명의 뼈 조각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